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오는 16일과 17일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그와 관련한 변동성이 결국엔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움직이면서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짙은 시장이고요. 그렇게 시장을 크게 변동시킬 만한 이벤트가 터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것이고 결국에 우리는 이제 종목들을 잘 골라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종목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희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라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다른 방을 또 새롭게 만들었고요. 참여 코드 이전과 동일합니다. 123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공개되는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매수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현탄메탈입니다. 여전히 1위 선두권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71.78%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ECS가 48%대의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니온 43%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니온이 2위 수익률로 꾸준히 따라왔다면 ECS가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48%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배철광과 진성TC 모두 20% 이상의 수익률. 와, 종목들이 지금 20%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주산업도 18%대의 수익률이고요. 메가MD, NIST, KMH, 휴젤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의 수익권을 나타내면서 현재 시장에서도 뚝심 있게 이들 종목들은 수익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런 알찬 종목들 준비를 해봤고요. 착한 백선생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얻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한 백선생 코너 함께 할 거고요. 함께 할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목요일이랑 금요일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요. 지수 조정이 끝났다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확실히 변동성이 큰 것은 확실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손실 구간도 커질 수는 있지만 수익 구간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종목 선정과 전략을 제대로 잘 짜셔야지 수익을 잘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방송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시장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나 이제 뭐 지수 자체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종목들 고르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 꼭 필요하고요. 지난해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 입문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내가 시장에 입문을 했더니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대기하고 있으시고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바로 노란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우리 전문가 분들께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종목 매수 타이밍과 종목에 대한 종목명 자세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저번 주부터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네. 연기금의 최장 기간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기금이 50일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최장 기간 매도인데요. 거래일로 51거래일,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12월 23일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억 4,977억 정도, 저번 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거래 금액이거든요. 코스피 하루 동안 거래될 금액을 지금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왜 파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고 이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연기금이란 단어는 연금과 기금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유명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이 있고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보험기금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속 매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일 거래일 연속, 기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3일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혹시 앵커님은 왜 파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도대체 왜 파는 겁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팔자 이게 결정됐다고요? 네. 연기금 같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략을 짜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회의를 거쳐서 전략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 5월에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근데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뒤에 한번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일단 5월에 결정됐을 당시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900에서 2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거래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그 시기에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작년 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영 자금이 830조 정도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21.4%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77조 정도를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5월 회의를 통해서 16.8%로 올해 축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포인트로는 4.4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37조 정도를 올해 팔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 50일 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한 금액이 약 15조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판 거래일보다 더 많은 거래일,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0거래일을 연속해서 더 팔아야 매도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37조나 되는 주식을 팔면 끝이 나는 건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를 팔고 나면 다시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수가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연말 기준으로 해서 6%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더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할 금액이 더 커진다는 말씀인데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배당금이 4월에서 5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배당금이 새로 들어올 텐데요. 그렇다면 주식이 갖고 있는 비중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더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최대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40조나 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최근 50일 거래를 연속해서 매도했을 때 금액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15조 정도인데요. 그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5월에 결정한 그 사항이 옳았던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앵커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1900에서 2000까지 갔던 그 당시에 주식이 지금 3000을 넘어선 그 지금 지수를 예상을 하고 전략을 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저도 사실 그 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정도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했다라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유연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답을 드리자면 유연한 대응은 가능합니다. 일단 펀드 같은 경우에 구성을 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100% 계획대로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는데요. 이 2018년에 마이너스 0.8이 사상 최악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시장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은 한 9.7%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리먼 사태 때도 마이너스 0.2%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걸까요? 2018년에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앵커님 2018년에 커다란 사건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2018년이요? 네네. 2018년에는 뭐가 있었죠? 네, 없었습니다. 사실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2600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2018년에는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리밸런싱을 통한 매도가 나오질 않았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2018년 최악의 수익률인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런 리밸런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는 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50일 거래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도 많고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만 속도 조절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 최근에 정부에서도 뭐 인지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매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돼서 제가 앞서 좀 길게 매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형주 위주를 피하자라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코스피 200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연기금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대형주들의 대형주 위주의 주식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면 대부분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닥 대형 지수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속도 조절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략에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실 매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을 좀 피하고 코스닥 대형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올해에는 국민연금 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심하고 차라리 코스닥 위주의 소형주,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그런 위주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5월에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가 시작되는데 공매도에 포함되는 종목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면 연기금 매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조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올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에 자금 쏠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과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코스닥 소형주 성장 위주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러한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의 그 소형주 투자 전략이 현재 시점에선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 그럼 코스닥 쪽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하는가? 종목들은요, 이분들이 다 골라오십니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다 그대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은 그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들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앞서 얘기를 드렸던 코스닥 스몰캡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을 해왔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국내 대표의 PG 업체입니다. PG 업체라고 하면 또 생소한 단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결제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위주로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시작도 당연히 휴대폰 소액 결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점유율은 당연히 1위고요. 점유율로 보자면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숫자가 상당히 큰데요. 앵커님 혹시 가맹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실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니까 아니, 대략 종목을 모르는데 제가 지금 가맹점 숫자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네, 한 2만 7천여 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만 7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곧 매출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는 그 아래에는 이런 안정된 가맹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소액 결제만 하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 2월에 신용카드 PG 회사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합 PG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3조 원에서 7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PG사는 당연히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의 증가, 당연히 2배가 넘는 매출의 증가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기존에
거래됐던 가맹점, 대형 가맹점들이 있는데요. 이 대형 가맹점들 위주로 거래 금액이 굉장히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번가 네이버, 삼성그룹 쪽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을 통해서 예전엔 정보를 찾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서비스가 더 많아진 거죠. 결제 위주의 서비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 입장에서도 수익을 이제 창출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제 위주의 서비스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 대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이 회사가 갖는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11번가를 통해 국내 시장을 진출하게 되는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를 맡는 이 회사가 11번가 휴대폰 소액 결제를 맡고 있는데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네이버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휴대폰 소액 결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 업체가 가지는 경쟁력의 강화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언택 소비의 굉장히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고 계신데요. 그럴 때 결제를 할 때 휴대폰 소액 결제로 대부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이 거래 대금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형 가맹점의 매출 지속도 굉장히 크지만 나머지 외에 모든 가맹점들도 거래 대금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했듯이 신용카드 피지사까지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는 매출 성장성은 작년도 매우 좋았지만 올해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실적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만한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를 매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자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유명한 자회사다 보니 말씀드리면 바로 종목을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이 자회사가 유명한 대신에 매출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회사를 좋은 가격에 매각을 했고 이 회사가 피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매각 대금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서 좋은 가격에 매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크게 올라오지 못한 상태인데요. 일단 실적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4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정도 증가했습니다.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전체 실적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작년 실적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올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성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보다 매출은 한 20%, 영업이익은 2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신사업을 하나 진출했습니다. 바로 수룩페이라는 건데요. 수룩페이요? 네, 수룩페이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비슷한 건데요. 기존에 많은 SNS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그냥 다른 피지사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SNS의 판매를 위해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국내 SNS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거래 금액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 사실은 자료를 조사하다가 놀라셨어요? 네. 이게 저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네네. 네. 저는 10%나 된다고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에 이 수급이 너도 나도 다 사업자 내고 네네, SNS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물건을 많이 팔아요. 네.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쪽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데 1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점유율이 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 회사가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벌써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최초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매출 기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에 그러면 올해와 내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 살펴봐야죠. 네, 예상치긴 합니다. 하지만 펄을 보자면은 올해는 9.5배, 내년에는 7.7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업종 평균이 62.58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평가. 너무나 저평가가 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ROE 같은 경우에는 15.9%, 올해 15.9%, 내년에 17.4%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인다는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성장성 또한 확보되어 있는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다는 부분을 좀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241선 장기 이평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로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 주들의 관심이 조금 소외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한 지지선으로 장기 이평선이 241선이 있습니다.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한 번씩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딱 자리에 241선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시면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대응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코스닥, 스몰캡 위주의 종목들, 그 성장성도 좋고 밸류도 매우 싼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종목 가져왔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 오시면 바로 종목 공개해드리고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의 위치도 지금 이제 슈팅 나오기 전 적절한 것 같고요. 거기다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부터 차트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분석까지 모두 다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종목들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으신데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까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종목만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매수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정보들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보니까 감질맛이 난다. 빨리 종목 좀 공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가 될 거고요. 저희 지금 한 종목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제 화학산업과 제약 백신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제약과 백신 쪽입니다. 2008년부터 바이오 백신 분야의 차세대 성장 요소라고 생각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R&D와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에 백신 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자회사를 하나를 설립을 해서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회사가 최근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곧 상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종목이 거의 공개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번 주에 상장되는 종목, 이슈되는 종목입니다. 네.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한 거는 이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받는 이 회사가 너무나 큰 효과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효과로서는 재무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연결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이냐면 지난 말 자본 총계로 153.9%나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120%였는데 47.6%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자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일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에 따른 효과까지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통해서 신용평가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화학 부분에서도 사실 이 회사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순차입금이나 의존도 등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 신용 등급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용 등급을 올리시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경우거든요. 그렇지만 자회사 상장 하나로 이 회사는 신용 등급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자회사의 지분이 무려 68.4%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이번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회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이 회사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자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회사 주력 제품은 스카이셀플루인데요. 6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 독감 예방 주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이것보다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CMO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CMO 계약이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생산 도주는 현재 나오지 않아서 추정치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수요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에 따낸 계약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산이 너무 부족한 지금 이 시점에서 CMO 사업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이 회사가 올해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됩니다. 공장 증설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회사는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이거든요. 아니 아까 전에 코스피 200 지수 피하라고 했으면서 이 종목은 왜 추천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는 이 부분은 악재이긴 한데요. 수급적으로 연기금의 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MSCI라는 지수에 다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지수에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코스피 200 지수로서의 연기금 매도에 대한 부분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노바백스와의 코로나 백신 기술 이전 건이 있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국내에 독점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낸 겁니다. 이에 따른 추가 매출과 수익 확대가 정말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발표된 노바백스의 3상 결과가 96.4% 예방 효과가 있었고 영국발 변이에도 86%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100%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내년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올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주가 상승 상당히 컸는데요. 그만큼 밸류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강한 주가 상승보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회사로 인한 재무 구조 개선까지 생각한다면 이 회사는 매수를 해야만 하는 주식인 거죠.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차트로 보자면 작년에 상당히 올랐던 부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장기 이평선 241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을 최근에 터치를 하고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크게 보일 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자회사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목요일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공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공모 자금이 몰린 만큼 이탈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못 산 나머지 자금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금들에 대한 대체 투자처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상 최대의 청약 자금이 대체 수단인 이 종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올해 충분히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종목명은 아마 대부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매수 타점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 부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들어가기 적절하고 거기다 모멘텀도 탄탄합니다. 종목에 대한 추측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종목이라는 게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바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함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방송 끝난 이후에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요. 종목 상담 이어갈 거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종목에 대한 상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돈이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HLB 48,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HLB가 오늘 2.44%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39,900원이네요. 이 종목 일단 이분 같은 경우 48,000원에 비중을 담으셨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HLB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이었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삼상 결과에 대한 이슈 이런 건이 있어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무상증자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든 올리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급락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을 단기 이평선이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 자리가 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회사가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48,000원까지는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가로 따지면 44,000원 부분까지 이평선 기준으로 61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렇다면 44,000원 정도까지 오시면 그 부분에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000원 이하가 깨지게 된다면 저점이었던 29,900원대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정도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제가 다음 종목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종목을 미리 말해버렸네요. 자, 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성파인텍 비중 15%, 2,250원.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대성파인텍이 0.36% 빠지면서 2,76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2,25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전략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3,000원까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월 달에 3,000원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했을 때 3,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정배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배열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단기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3,000원 부근까지만 돌파하게 된다면 그 이상 4,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3,000원 정도 부근까지 오시면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유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봐볼게요.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저 KMH 하이텍 비중 15% 매수가 2,200원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와야 되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2%대 하락세네요. 2,040원 지금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KMH 하이텍 같은 경우는 회사도 좀 탄탄하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2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비중 15%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 이평선이 60일과 120일선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25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인 날이 있었는데요. 이 날짜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면서 21선이 강력한 지지선 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날도 3월 11일 날도 계속해서 21선을 터치를 하면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주가는 바로 2,200원까지도 충분히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1선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 이평선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1선과 121선까지의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9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500원, 2,6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종목은 밸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MH 하이텍 일단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목표가 2,500원, 뭐 2,6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조금만 인내심 갖고 좀 기다리시면 목표가 부근 도달하셨을 때 아무래도 수익 내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종목들 저희가 차례차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다가님께서 올려주신 TS 인베스트먼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지금 비중 10% 4,200원입니다. 목표가 4,400원 잡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오늘장은 4.76% 오름세입니다. 4,18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분 목표가 4,200원 잡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4,200원. 목표가가 4,400원. 네네. 오늘 바로 단기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슈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0일선이 지지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3,75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슈팅까지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수익권이 왔을 때 정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수익권만 되시면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재매수 구간을 잡아보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잡아드렸어요. 5,000원 선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살다가님이 네, 오늘 매수했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종목 전략 한번 그대로 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호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창스틸 2,500원 매수했고요.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손절가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지금 2,715원 움직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500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종목 하신 분들의 비중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5일선과 21일선 그리고 11선까지 걸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선 라인만 지켜준다면 이 종목도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5일선, 11선, 21선이 거쳐있는 2,600원 선이 지지선인데 2,600원 선 사실 손절 라인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너프하게 잡아드리면 손절 라인은 2,500원 정도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30원이 전 고가이기 때문에 3,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조금 짧게 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창스틸에 대해서는 목표가 3,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오늘 이제 그 언급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스몰캡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밸류가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들어오셔서 매수가 받아가셔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단기로 상승을 보였을 때 분명히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전략 부분 제가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통해서 종목들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1분 뒤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두 종목 언급이 됐거든요. 그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노란톡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30초 후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